야, 왜요? 너 나랑 할 얘기 있지 않냐? 저 지금 바빠요. 야근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연말정산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 공부했을 때 용어들도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연말정산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연말정산에 관심이 생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작했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어렵게만 느껴지셨던 분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챙겨 먹을 것들과 연말정산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상들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생기신다면 더 전문적인 영상을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배우려고 할 때 아주 까마득한 선임한테 배우기보다는 나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선임 근무자에게 일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 전문적이진 않지만 초년생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연말정산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보면은 내가 번 돈에서 소득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란 게 나와요. 과세표준에다가 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세금을 또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확정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매달 세금을 미리 내고 있었습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매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아니면 뱉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더 쉽게 생각해보면 저희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 제대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4대 보험 등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일단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년생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항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주택청약입니다. 대부분 주택청약 통장은 다 갖고 계시죠? 주택청약은 24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이 나의 총 소득금액의 25%를 넘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공연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에 관해서 소비금액이 총 소득액의 25%가 안 되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을 쓰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살짝 비슷하지만 제 생각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금액이 총 소득액의 25%가 안 된다면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소비금액이 총 소득액의 25%를 넘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의 사용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비금액이 총 소득액의 25%를 넘기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의 사용금액까지 초과한다면 이제 나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현금과 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초년생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전통시장을 따로 이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금액이 있을 겁니다. 일반화는 어렵겠지만 제 생각엔 총 소득금액의 25% 미만을 소비했다면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혜택을 받고 25%를 넘기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의 사용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15%밖에 안 되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사용액과 겹친다면 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소득공제와 함께 카드 혜택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비금액이 총 소득액의 25%와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의 사용금액까지 넘는다면 카드 혜택과 현금 소득공제를 나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서공연 항목에서 영화 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중고차 값의 10%에서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서 15%에서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리스나 신차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90%의 감면율로 5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아마 해당되는 중소기업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액공제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니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먼저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750만원 내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방의 크기라든가 세부 항목이 있는데 원룸에 사신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겁니다. 내가 만약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입니다. 아마 이번 연도부터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내가 상환한 전액의 1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정 세액이 0원이 된다면 더 이상의 공제가 불가하니까 기납부 소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부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00만원 내에서 12%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장성 보험이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보험은 들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안경이나 렌즈 등을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 안경이든 렌즈든 의료비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나의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의료비 항목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부 관련된 항목인데요. 내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이 금액도 해당 종교단체가 홈택스 공익법인에 등록이 되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내가 다른 곳에 기부한 적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을 누르시고 핸드폰 번호랑 내가 자주 사용하는 체크카드 등을 등록해 주시고요. 연말정산에 관심이 조금 생기셨나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좀 더 전문적인 영상들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하여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에서는 각 항목을 클릭하면 간략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정보들을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연말정산의 흐름도 알게 되고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면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새로 돈을 쓰는 곳에 집중해서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 소비가 늘었다든가 연금을 가입했다던가 와 같이 작년과는 다르게 새로 돈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